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멍 때려봐. 내가 맑아져. 맞습니다. 실제로 멍 때리고 나면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머리가 좀 비워진 것 같고, 복잡하던 게 조금 가라앉은 것 같고,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짚으려 합니다. 그 개운함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내가 쉰 거겠지. 비워져서 맑아진 거겠지. 충전이 됐으니까 가벼운 거겠지.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멍 때리는 동안 뇌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내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맑아진 건 내가 비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드디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그 짧은 멍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일이 잘 이루어질 때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 기분과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오늘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무게가 70kg이라고 가정하면 뇌의 무게는 약 1.4kg입니다. 몸 전체의 2%에 불과한 이 작은 덩어리가 우리 몸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20%를 혼자 소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서 열심히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그때 추가로 소비되는 뇌 에너지는 전체의 1% 수준입니다. 그럼 나머지 에너지는 언제 쓰이는 걸까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쓰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처음 측정했을 때 다들 장비가 고장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 더 많이 써야 상식적인데 결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흘러가는 곳을 추적하다가 발견한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DMN입니다. DMN은 Default Mode Network, 우리말로 기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때 화면은 꺼지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앱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알림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죠. DMN은 딱 그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 때 뇌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켜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에 빠질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잠들기 직전에 생각들이 몰려올 때, 익숙한 길을 걸을 때, 이 모든 순간이 DMN이 깨어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켜져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의 기억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나눈 대화들, 스쳐 지나간 감정들, 겪었던 일들을 꺼내서 어떤 건 깊이 저장하고 어떤 건 흘려보냅니다. 마치 우체국에서 하루 동안 밀려든 편지들을 분류해서 배달하고 폐기하는 것처럼요. 멍 때리고 나서 뭔가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이 분류 작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DMN이 하는 일 중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작업입니다. 뇌는 멍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내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동으로 돌리는 생존 시뮬레이션이에요. 덕분에 인간은 위험을 미리 피하고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안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작업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가 멍한 시간마다 조금씩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오래 멍하게 있으면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거나 잊고 지냈던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뇌가 정리한다고 하던데 그게 멍 때리기랑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멍 때릴 때 이루어지는 정리는 심리적인 정리입니다. 경험에 의미를 붙이고 감정을 소화하고 자기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에요. 잠을 잘 때는 두 가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기억의 이동입니다. 낮 동안 임시 저장소인 해마에 쌓인 경험들이 수면 중에 대뇌피질로 옮겨지면서 오래가는 기억으로 굳어집니다.
밤새 공부하는 것보다 자고 일어난 다음날 더 잘 기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2013년에 발견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건데,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들이 약간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와 낮 동안 뇌활동으로 쌓인 노폐물을 물리적으로 씻어냅니다. 도시로 치면 밤새 청소차가 거리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청소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멍 때리기는 낮 시간 동안 쌓인 경험을 심리적으로 소화하는 시간이고, 수면은 뇌 자체를 물리적으로 청소하고 기억을 장기 보관소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DMN이 이렇게 중요하고 유익한 일을 한다면 왜 어떤 사람은 멍 때리고 나서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DMN 상태에서 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차이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자유롭게 떠도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생각이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열차가 선로 위를 정해진 방향으로만 달리는 것과 달리 들판을 가로질러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될 것 같지 않던 두 가지가 느닷없이 만납니다. 이 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태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상태입니다. 세탁기가 탈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뇌가 특정 주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맴돕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 생각들이 해결이나 통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뇌과학에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뇌 영상을 보면 공통적으로 DMN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처리하는 부위에서 집중적으로요. 우울증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의 자동 회로가 특정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린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두 상태가 구분이 안 됩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좋은 멍을 때리고 있는지 나쁜 늪에 빠져 있는지 얼굴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던 적,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불쑥 떠올랐던 적, 어린 시절 냄새나 장면이 느닷없이 올라와서 눈물이 핑 돌았던 적,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DMN이 우리 안에 오래 쌓여있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는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묻혀있던 것들이 멍한 시간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멍 때리다가 갑자기 울고 싶어지거나 오래된 그리움이 올라오는 건 뇌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DMN이 우리의 행동과 결과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DMN이 하는 세 가지 일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 기억하시죠? 이 작업에서 내가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뇌의 작동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변화보다 유지를 선호합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살아왔고 살아남았으니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논리입니다.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하면서 생긴 생존 회로예요. 낯선 것, 새로운 것은 언제나 위험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회로가 21세기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 할 때마다 DMN이 과거 데이터를 꺼냅니다. 비슷한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됐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지금 시작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이게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뇌의 자동 프로그램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래서 생각은 많은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계획은 꼼꼼하게 세우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찾아보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해봤는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시행력이 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DMN이 과거 데이터를 반복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이 고민한 날은 뇌가 에너지를 실제로 썼기 때문에 피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스마트폰이 이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DMN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무 자극 없이 멍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채웁니다.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요.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합니다. DMN이 깨어날 틈이 없어요. 하루 동안 쌓인 경험들이 분류되지 않고 그대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피곤한데 무언가 찜찜한 느낌, 분명히 쉬었는데 회복이 안 된 느낌, 아이디어가 메마른 느낌, 뭔가 쫓기는 느낌. 이게 모두 뇌의 내부 작업 시간을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DMN을 꺼버리면 되겠다.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고 더 바쁘게 움직이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DMN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모두 DMN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DMN을 없애는 게 아니라 DMN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DMN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 뇌과학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검증된 방법입니다. 명상 중인 사람의 뇌를 fMRI로 촬영해보면 영상이 깊어질수록 DMN과 연결된 전두엽, 후방대상 피질 같은 영역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뇌 지도에서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처럼요. 명상의 종류에 따라 작동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DMN의 활동 자체를 줄입니다. 뇌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처리하느라 자기 이야기를 만들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 생각이 올라오는 걸 억누르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명상은 조금 다릅니다. DMN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에 끌려가지 않는 관계를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생각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나로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걸 몸으로 배우는 연습이에요. 두 방식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능력, 즉 생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틈이 생기는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명상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앉아있으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답답함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외에도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통해 지금으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DMN은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 지금 이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정보를 뇌에 넣으면 DMN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지금 손이 닿아 있는 책상의 온도, 발바닥 아래 바닥의 느낌, 지금 이 숨이 코를 통과하는 감각. 30초면 됩니다. 억지로 생각을 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으로 주의를 옮기는 것만으로 뇌의 모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맴도는 생각을 알아채는 연습입니다. 멍하게 있다가 같은 걱정이 또 올라올 때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이 해결됩니다.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뒤에서 보는 거예요. 아, 나 또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라고 알아채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손끝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에는 DMN과 반대로 작동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할 때 켜지는 실행 회로입니다. 이 둘은 번갈아 작동합니다.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시작이 되면 DMN의 볼륨이 줄어듭니다. 핵심은 그 첫 행동이 아주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동작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일지를 쓰고 싶다면 노트를 책상 위에 꺼내놓는 것,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것,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면 관련 책을 손에 들어보는 것. 이 작은 행동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시작됐다고요. 그 신호가 들어오면 뇌는 스스로 다음 단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5번째는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DMN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DMN이 자유롭게 방랑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핸드폰 없이 그냥 걷는 시간, 아무 목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할 일 없이 그냥 앉아있는 시간. 이 시간에 뇌는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것들을 연결합니다. 오래 묵혀둔 고민의 답이 불쑥 떠오르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두 가지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에게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결국 하나의 원리로 모입니다. DMN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시작해봤자 또 그렇겠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그게 진실이 아니라 뇌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시나리오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거나 확신이 넘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DMN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불확실한 채로도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해도 첫 발을 내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뇌 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생깁니다. 해봤다는 경험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음번에 DMN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조금씩 바꿉니다. 처음엔 아주 조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 다음 조금을 만들고 그 다음 조금을 만들면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꽤 많이 와 있습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배우는 기관이거든요. 멍 때릴 때 뇌는 쉬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분류하고 미래를 미리 살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업데이트하는 총체적인 내부 작업이 그 멍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맑아지는 건 뇌가 비워져서가 아니라 뇌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같은 멍 때리기가 창의성이 되기도 하고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상, 몸의 감각, 생각 알아채기, 작은 행동, 비워두는 시간. 이 5가지가 DMN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이고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많아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뇌 구조가 결과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아주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게 있어 보십시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올 거예요. 그 느낌 자체가 그동안 뇌에게 쉴 틈을 얼마나 주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가 떠오를 겁니다. 오래전 일일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일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건 내가 오랫동안 꺼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멍하게 있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에요.